네, 안녕하세요. 비트금쪽입니다. 23년 5월 4일 유튜브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환율의 자리가, 일단 환율부터 보면요, 환율의 자리가 좋지 않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드렸었는데 그나마 좋아졌어요. 그죠? 여기를 뚫고 올라갔을 때는 이게 와, 상승을 어마어마하게 하나 싶었는데, 어쨌든 금리 인상 발표 뒤에 축 내려오면서 한풀 꺾였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이제 금리 인상 발표 전에 사람들도 좀 기대하는 게 있었고, 뭐 동결이라든가 앞으로의 이제 발언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었는데, 그렇게 뭐 좋은 얘기가 엄청나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다시 하락으로 마감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의 구간에선 어떻게 보면 이 박스권에서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림만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은 애매한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겠네요. 그럼 어제 뭐 이제 FOMC에서 결국 저희가 이제 계속 관심 가지고 봤던 거는 요거잖아요. 뭐라고 하는가. 사실 주요 내용은 그래요. 일단은 25bp 발표는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25bp 할 거라고. 25bp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데, 인하에 대한 발언은 섣불다. 하지만 동결이나 어쨌든 그런 것은 추후 이제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뭐 JP모건이라든가 다른 이제 각종 뉴스를 보면은 뭐 다음 금리에서는 동결일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은 애매한 발언을 또 하지 않았나. 사실 뭐 지금도 바로 금리 인하를 얘기하기에는 좀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뭐 기관이나 각종에서 이제 조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올해까지는 동결로 계속하고 뭐 내년부터는 하락이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어쨌거나 25bp는 맞았고, 다시 또 어저께 그쪽에서의 이제 발언에서는 크게 뭐 좋은 얘기를 해주지는 않았다, 그냥 그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 알던 내용이다. 예. 그나저나 비트를 보시면 어쨌든 금리 발표 이전에 흔들림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어저께 얘기 드렸잖아요. 요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살짝 올라갔어요. 그죠? 비트가 비트 모습이 살짝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알트들도 보면은 오늘 아르고가 좀 올라갔는데, 윤효석을 보면은 저는 뭐 다른 것들도 크게 상승한 건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요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다들 지금 지지는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비트의 모습만 봤을 때는 조금 괜찮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살짝. 어쨌든 큰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슈는 이제 한번 지났고, 앞으로 또 뭐 한 4, 5주는 있어야 FOMC 얘기가 나올 텐데요. 6월달이 13일, 14일쯤 될까요? 한 6주? 앞으로 6주는 있어야 또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 그 전까지 그러면 비트는 다시 좀 잘 가지 않을까? 상승을 다시 좀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이 부분을 지키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차트 모양이
모습들이나 코인의 모습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사실 이제 쭉 슬 봐가지고 분할로 1차 부분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오늘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자 보십시오. 요 151선을 터치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요런 친구들, 그죠? 여기 물론 이게 꺾어서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첫 번째 분할 매수할 만한 구간에 왔다 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네. 그래도 잠시 대기입니다. 이게 이 빵빵 쳐주는 애들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몇몇 애들만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애매해요. 네, 안녕하세요. 그게 조금 애매하다. 원래는 딱 사고 싶은 게 눈에 보이는데 지금은 그게 조금 애매합니다. 물론 캐리 프로토콜 이런 애도 위치가 좀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 양봉을 하나만 딱 이렇게 해주면 살짝 양봉이 살짝만 넣어주면 좋겠는데 이 꺾여서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모습이 안 나와줘가지고 그런 게 좀 마음에 걸려요. 사실 아르고도 이렇게 보면 이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세타피엘처럼 이런 게 더 나올 수 있는 건데 분할로 들어가고 싶은데 조금만 더 살짝만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들어가고 싶은데 막상 들어가자니 생각보다 괜찮은 녀석이 별로 없다. 그렇네요. 지금 뭐 빗썸도요. 사실은 뭐 이렇게 좋게 빗썸도 막 티가 나게 많이 가는 녀석들도 없고 뭔가 먼저 선발대 같은 느낌으로 가는 애들도 없고 캐스퍼 좋네요. 저번에 시청자분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던 고양이죠? 이쯤에서 물어봤던 것 같은데 꽤 된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이런 앞전에 걸리는 자리에서 부분 매도 하고 가라고 전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때도 얘기 들었죠. 되게 올라타기 힘든 마치 엘프처럼 요런 7일선 11선만 터치하면서 가는 되게 힘든 코인이라고 얘기 들었었는데 진짜 그렇게 가네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캐스페로 요 앞에서 매수 매도를 했었거든요. 쭉 올라가면 쭉쭉쭉 갈 수 있겠는데 지금 뭐 빗썸도 보면은 진짜 다 애매하게 걸쳐 있어요. 이게 그래서 사실 부분 매수를 하고 싶지만 어제 발언도 끝났고 어쨌든 큰 거 하나 지나갔기 때문에 살짝이 부분 매수를 하고 싶지만 이게 뭔가 하락이 한 방이 더 남은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아니면 딱히 타이밍은 부분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은데 살만한 코인은 없다. 이게 참 희한하네요. 뭔가 사기에는 적절해 보이는 녀석은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 비트의 흐름을 지금 계속해서 잘 따라가고 있다는 거, 그런 것만으로도 만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본인의 자본을 잘 지키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아 진짜 근데 희한하네요. 음. 근데 사실 뭐 저희가 여기서 계속 하락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좀 크게 매수하거나 해야 될 게 부분 매수는 할 만한 자리인 것 같은데 진짜 매수할 만한 게 눈에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뭔가를 추천드리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네요. 근데 그건 있어요. 코인이 어쨌든 지금도 보면은 완전 바닥을 잡으려고 해서 그렇지 사실은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올라가면 자산을 지키는 것이니 좋은 거고, 내려가면 매집의 기회가 오는 거라서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라 이제는, 그래서 제가 부분 매집을 할 만하다고 얘기 드린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완전한 장투가 아니고 매수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한 거긴 한데, 사실은 지금 자리에서 분할로 매수를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녀석들은 대신에 이렇게 151선에 지지하고 있는 녀석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일종의 그런 거죠. 떨어져도 여기서 분할로 매수를 하도 이미 엄청난 바닷가이고 요 밑에서 매집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떨어져도 매집할 수 있는 기회고, 오르면 좋은 기회다, 좋은 거다. 근데 앞전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하나 더, 요 밑에가 하나 더 있잖아, 이만큼의 하락이. 근데 지금의 하락은 요밖에 안 남았어요. 딱 한 계단. 그래서 사실 이 정도 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들어가 볼 만한 자리지 않나 싶긴 합니다. 지금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터진 애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아르고만 봤을 때는 솔직히 애매해요. 이 아르고는 사실 제가 다시 이 자리 간다고 해도 매수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저의 기준에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건데, 자 150선 있고 360선 있죠. 근데 아르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지지했다고 보기도 힘들고 요 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이 밑에서 지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출발한 거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도 매수하지 않아요. 이평선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리니어도 똑같고, 그나마 우네트워크가 낫죠. 얘는 사실 그때 비트의 모습이 안 좋아서 그렇지 제가
요 앞에 여기서도 얘기 드렸었잖아요. 31선이 딱 지지해주고 있는 게 요 녀석은 그래도 여기서는 한번 들어갈 법하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죠. 요 31선을 계속 찍고 가는 게 얘는 괜찮다고 했었거든요. 얘는 오히려 제가 하는 매매법에서 굉장히 본보기로 좋은 녀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얘가. 근데 아까 그 녀석은 아니다. 그리고 더욱이나 우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앞전 매집도 있고 이평선의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거 점점 정배열로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좋다. 좋다. 정배열에서도 모습이 우상향으로 바뀌고 있고 괜찮다라고 얘기 드렸었어요. 근데 그 밖에 사실 지금 다른 애들은 이 보시면 여기 붕 떠 있잖아요. 좀 애매합니다. 분명히 분할로 들어가면 좀 괜찮은 지금 비트나 경제적인 지표들을 봤을 때는 분할로 좀 들어가 볼만 한데 어쨌든 가장 강력한 FOMC 의사록 발표 금리 결정이 났고 비트 자체도 저희가 계속 얘기 드렸던 대로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면서 알트들이 쭉 빠졌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은 지금 무빙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만 봤을 때는 지금 괜찮은데 뭔가 탁 와닿는 게 없다. 네. 진짜 좀 살만한 애가 안 보입니다. 네. 그나마 진짜 괜찮은 거는 요 녀석 오히려 우네트워크가 31선을 탁탁탁 지지해주면서 가는 게 오히려 얘가 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좀 더 지켜보자. 예,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오늘 안에 좀 결정이 좀 나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네요. 뭐 이렇게 빵빵빵 나왔으면 좋겠는데 빵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네요. 뭐 아무튼 똑같습니다. 비트에 대한 모습이나 뭐 지금 금리 인상 이후에 발표했던 것들에 대한 내용이나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은 정해졌고 그 다음 금리 인상까지 다시 6주 FOMC 발표까지 한 6주 약 6주 남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6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뭐 동결이라든가 아니면 이나 가지고 이제 이슈를 만들 거고 그로 인한 비트의 모습도 좀 달라질 거고 그러니까 나스닥도 달라지고 비트도 달라지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결정 및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지금으로 봤을 때는 동결에 대한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럼 동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게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또 인상에 대한 뉴스를 끄집어내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만 더 보고 요 알트들이 비트 눈치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알트들이 조금 펌핑이 나오면 요런 걸로는 좀 부족하고 좀 더 뉴스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양봉 띄울 때가 됐는데 지금 이게 보세요. 하락이 지금 이게 벌써 꽤 됐죠? 올라가지 못하고 거의 4월 한 달을 거의 좀 힘들게 보낸 것 같은데
4월 한 달이 좀 빡셌던 것 같은데요. 이번 달에는 좀 좋은 게 있기를 보면서 좋은 이번 달에 좀 매매를 좀 좋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쨌거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리시고요. 좋은 자리가 나오면 제가 매수매도 사인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오늘 방송 여기까지 봐주세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내일이 어린이날이네요. 뭐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내일 저녁에 방송을 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일도 일단 주말이고 빨간 날이다 보니까 원래는 제가 월화수목금 방송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거든요. 근데 이제 어린이날이다 보니까요. 저녁에 방송을 못 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되도록이면 키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방송을 못 하게 되면 여기 게시글이나 뭐 커뮤니티에 글을 남겨놓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어린이날 그리고 주말 잘 보내십시오.